철강의 연금술사 열철이. 가열과 냉각, 임계 온도 및 강의 조직.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더 흥미를 끄는 것은 없을까?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아유, 오셨어요?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뭐가 그리 고민이야. 지난 시간에 보니까 잘하던데. 하던 것처럼만 해. 충분히 재미있었어. 자, 즐거운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공부하자고요. 봉대리를 보고 배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네, 보고 배워야겠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그럼 모두 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대리님, 변태란 무엇일까요? 변태란... 여러분은 변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은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번 차시 여러분이 학습하실 내용과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강의 변태와 조직에서 가열, 냉각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계온도의 정의 및 강의 조직을 구분하고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 가열과 냉각의 온도는 강의 변태와 열처리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임계온도와 강의 조직을 이번 차시에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차시에서는 가열과 냉각, 임계온도 및 강의 조직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차시가 끝나면 여러분은 강의 변태와 조직에서 가열 및 냉각의 임계온도를 이해하고 열처리 조직 및 강의 조직을 구분하여 열처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가열과 냉각, 임계온도 및 강의 조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철의 결정 구조와 변태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열과 냉각, 임계 온도 및 강의 조직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변태에는 A0 변태, A1 변태, A2 변태, A3 변태, A4 변태, AR 변태, AR2 변태가 있으며 가열, 냉각 방법에 따른 열처리 종류에는 어닐링, 노멀라이징, 퀸칭, 템퍼링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타이트의 자기적 변태를 A5 변태라고 하며 이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를 A5 변태점 또는 시멘타이트의 큐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A5 변태점은 탄소량과의 관계가 없으며 약 210도씨이며 시멘타이트는 210도씨 이하에서는 강자성체이지만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상자성체가 됩니다. 이 A5 변태는 순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변태입니다. 강의 공속 변태를 A1 변태라고 하고 그 변화를 오스테나이트, 마이너스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1 변태는 강 및 주철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온도는 약 726도씨이며 탄소 함유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태량은 0.8% 공속각에 있어서 최대이며 이보다 탄소량이 적어질수록 또는 많아질수록 변태량은 작아집니다. 냉각시의 변태를
AR1, AC1이라고 말합니다. 철의 자기적 변태, 그 온도를 A2 변태점 또는 큐리점이라고 말합니다. A3 변태는 철의 동소 변태의 하나로 아래의 변화를 말하며 채심 입방정형 마이너스 면심 입방정형, 즉 A3 변태점 이하인 철을 채심 입방정형, 이상인 철을 면심 입방정형 철이라고 합니다. 철의 A3 변태점은 약 910도씨로 철에 탄소가 들어가면 그 양에 따라 A3 변태점은 910도씨에서 하강해 0.8% C 공석강에서 726도씨가 되어 A1 변태점과 일치합니다. A3 변태점은 강의 담금질, 어닐링, 노멀라이징에 특히 중요하며 이들의 열처리는 AC3 변태점 이상 50도씨 정도 높은 온도로 강을 가열한 후 행해집니다. A4 변태, 철, 강의 변태, 철의 동소 변태의 하나이며 감마철 가열, 냉각 델타철, 즉 A4 변태점 이하의 철은 감마철이며 이상의 철은 델타철이다. AR- 변태, 강을 담금질할 때 급냉에 의해서 생기는 A3 변태의 지체 변태의 하나로 오스테나이트에서 직접 미세펄라이트가 생기는 변태를 말합니다. 이 미세펄라이트는 마디상 트루스타이트라고도 불리며 이 변태는 약 600도씨에서 일어나며 발생을 억제하는 최소 담금질 냉각 속도를 상부 임계 냉각 속도 또는 그냥 임계 냉각 속도라고 말합니다. AR2- 변태, 강을 담금질할 때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로 변화하는 변태를 AR2- 변태라고 말합니다. 강의 담금질은 AR- 변태만을 일으켰을 때 최고의 경도가 되며 완전히 담금질된 것입니다. AR2- 변태점은 강의 탄소량을 늘리면 하강하지만 AR- 변태 온도는 냉각 온도를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또한 AR2- 변태만을 일으키는 데에 요하는 최소 담금질 냉각 속도를 상부 임계 냉각 속도, AR-와 AR2- 변태를 함께 일으키는 데에 요하는 최소 냉각 속도를 하부 임계 냉각 속도라고 말합니다. 용융점, 고체 융해가 무한히 완만히 이루어질 때의 온도, 융해점이라고도 하며 철의 용융점은 1540도씨입니다. 가열 방법에는 가열 속도와 가열 속도가 인자로서 작용하며 가열 속도는 변태점의 위와 아래에서의 열처리 내용이 달라집니다. 냉각 방법에서는 냉각 속도에 따라서 강의 성질이 연해지기도 하고 경해지기도 하며 냉각 매체인 냉각제는 공기, 기름, 물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기는 냉각 속도가 느리고 기름, 물의 순서로 냉각 속도가 빨라집니다. 열처리 방법에 따른 가열 및 냉각 방법을 보면 어닐링은 변태점 위까지 서서히 또는 빨리 가열되며 서서히 냉각됩니다. 노멀라이징은 변태점 위까지 서서히 가열되며 약간 빨리 냉각됩니다. 퀸칭은 변태점 위까지 서서히 가열되며 빨리 냉각됩니다. 템퍼링은 변태점 아래까지 서서히 가열되며 약간 빨리 또는 빨리 냉각됩니다. 열처리의 종류에서 어닐링은 풀림이라고도 하며 조직을 균일하게 하고 결정 입자의 조정, 연화 또는 냉각 가공에 의한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적당히 가열하고 노내에서 천천히 냉각하는 조작을 말합니다. 노멀라이징은 불림이라고도 하며 강을 단조, 아변 등의 소성 가공이나 주조로 거칠어진 결정 조직을 미세화하고 기계적 성질, 물리적 성질 등을 개량하여 조직을 표준화하며 주조, 단조, 아변 등의 소성 가공에 의한 잔류 응력을 제거시키는 열처리를 말합니다. 퀸칭은 담금질이라고도 하며 강의 강도,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강제를 오스테나이트 구역 온도로 가열한 다음 탄화물을 고용시켜 균일한 오스테나이트가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유지한 후 물이나 기름 등의 냉각제 중에서 급냉하여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변태시켜 재질을 경화시키는 열처리를 말합니다. 템퍼링은 뜨임이라고도 하며 경도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인성이 필요한 기계 부품의 내부 응력 제거 및 인성 증가 등을 위해 당금질한 강을 A1 변태점 이하에서 다시 가열하여 조직을 연화시키는 열 처리를 말합니다. 임계온도란 화색이 없어지는 온도, 즉 관행 오스테나이트 영역 중 변태 곡선의 코 부분에 상당하는 AR1 550도씨이며 이 범위에서의 냉각 속도는 당금질 효과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가의 성질을 결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쪽 항목과 오른쪽 항목을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보세요. 열 처리의 종류에 따라 가열 방법과 냉각 방법이 달라지는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 조직과 공석강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강을 A3 및 Acm 온도 이상 30에서 50도씨로 가열하여 균일한 오스테나이트로 만든 후 상온으로 공냉시켰을 때 형성되는 조직으로서 아공석강에서는 페라이트와 펄라이트, 공석강에서는 펄라이트, 그리고 과공석강에서는 시멘타이트와 펄라이트로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페라이트는 알파철의 탄소가 최대 0.025% 고용된 알파 고용체로 채심 입방격자 결정 구조를 가지고 연한 성질로 전연성이 크며 A2점 이하에서는 강자성체가 됩니다. 펄라이트 0.77% 탄소의 오스테나이트가 A1 변태 727도씨 이하로 냉각될 때 공석 반응에 의한 0.02% 탄소의 페라이트와 6.67% 탄소의 시멘타이트로 동시에 석출되어 알파와 탄화철의 기계적 혼합으로 생긴 층상의 공석 조직인 공석강으로 강도가 크며 페라이트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크고 경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두 그림 중 왼쪽의 그림은 페라이트 조직을 나타내며 오른쪽의 그림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동시에 석출된 펄라이트 조직을 나타냅니다. 시멘타이트는 철의 탄소가 6.67% 화합된 철의 금속간 화합물로 흰색의 침상으로 나타나는 조직이며 매우 경도가 높고 취성이 많으며 인성은 거의 없으며 상온에서 강자성체인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탄소가 6.67% 화합된 철의 금속간 화합물인 시멘타이트 조직을 나타냅니다. 상단의 그림은 표준 상태의 강의 조직 성분과 함유량을 나타내며 탄소 퍼센트가 증가하면 펄라이트 부분이 증가하고 공석강에서는 망상의 펠라이트가 전부 없어지고 과공석강에서는 펄라이트에 망상의 시멘타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탄소 퍼센트 증가에 따라 초속 시멘타이트의 망목이 굵어집니다. 공석강이란 0.85% 탄소의 강을 약 900도씨까지 가열하면 오스테나이트로 되는데 이것을 선행하면 공석점에서 페어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조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태는 순철에는 없고 강에만 존재하는 A1 변태라 하며
이 온도를 공속 변태 온도라고 말합니다. 아공석강은 0.85% 탄소 이하의 강으로 실온에서 초속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과공석강은 0.85%에서 2.0% 탄소의 강의 조직으로 상온에서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조직이 됩니다. 하단의 그림은 아공석강과 과공석강을 나타냅니다. 반응식에는 공정반응, 공석반응, 포정반응이 있는데 공정반응은 요객을 냉각했을 때 감마고용체와 탄화철이 혼합조직 상태가 되고 그 혼합조직을 레데뷸라이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감마고용체와 탄화철의 혼합조직을 가열했을 때 바로 용액이 됩니다. 이러한 반응식을 공정반응이라고 합니다. 공석반응은 고온의 감마고용체를 냉각하면 알파고용체와 탄화철의 혼합조직이 되는데 이 혼합조직을 펄라이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 혼합조직을 가열을 했을 때 오스테나이트인 감마고용체가 됩니다. 포정반응은 감마고용체를 가열했을 때 용액과 델타고용체의 혼합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냉각하면 이 혼합조직이 감마고용체가 됩니다. 공정점에서 상온 상태의 혼합조직인 오스텐나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는 라데뷸라이트라고 합니다. 공석점에서 냉각하면 상온에서 펠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가 되는데 이 조직을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그 반응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석강 조직 펄라이트는 펠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혼합으로 알파 고용체와 탄화철의 혼합과 같습니다. 아공석강 조직은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혼합으로 알파 고용체와 탄화철의 혼합에 알파 고용체를 혼합한 것과 같습니다. 과공석강 조직은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혼합으로 알파 고용체와 탄화철의 혼합에 탄화철을 혼합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혼자서 따로 복습해야겠어요. 봉대리님, 그럼 우리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어허, 재미있겠는데? 왼쪽 항목을 옮겨서 오른쪽 빈칸에 알맞은 자리에 넣어보세요.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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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모듈 2,
강의 변태와 조직, 두 번째 차시로 가열과 냉각, 임계 온도 및 강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차시는 모듈 3, 상과 상변태의 첫 번째 차시로 공속 변태와 펄라이트 조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